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픽한 기사는요. 예. 이 루나 테라 사태로 본 어떤 코인의 쇼크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그 주식도 갖고 있고 코인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주 죽겠다. 다 죽겠다. 예. 주가는 떨어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루나나 테라가 지금 뭐 작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디지털 어떤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가장 큰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루나를 이렇게 상장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어요. 지금 관점에서 과거를 보면 모든 게 다 명확하게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혁신적인 코인이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다. 루나 테라는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 가지고 특정 가치를 제한하는 훌륭한 하버드 스탠포드 과학자들이 만든 코인이었다. 이게 뭐냐면 가상 자산 거래소에 이 그 코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심사라는 과정들이 있고요. 심사의 과정 속에서 실제 자산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뭐 하버드를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들만 보고 한 측면이 있었다에 대한 우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코인이 허술한 거구나. 이게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업비트라든가 빗썸이 이 두드리고 맞은 게 최근에 지금 루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또 그 틈을 비집고 그것을 또 싼 가격에 사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 그 거래로 얻은 수수료 수익이 최근에 80억대라는 거예요. 거래.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제 폐장을 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죠. 근데 사실로 뭐 하버드 같은데 졸업하고 사업하면 그게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그 상당한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뭐 그런 사람들은 실제 뭐 쿠엑스 뭐 내지는 뭐 마켓 뭐도 다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대형 거래소들은 바로 그런 두 가지 코인을 상장했었는데 오히려 중소 거래소들은 수수료 수입에 따른 이익보다는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것을 그 소신을 지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정말로 코인이 지금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는 정말 위태히 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그 젊은 우리 김 PD 코인 하세요? 저는 폭락하기 전에 다 뺐어요. 와, 상당한 우리가 지금 배워야겠는데. 김 PD를 이 자리에 있는 거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 함 작가는 어떠세요? 아 얼굴을 저 가리고 지금 아주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35% 나갔습니다. 35%. 아 완전히 마이너스 65. 예. 근데 아주 소액입니다. 소액. 예. 근데 그 주식 격언에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 격언에 뭐죠? 뭐 재료에 팔고 악재에 살아라든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말 이제 있는 코인도 빨리 좀 오르면 빨리 팔고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WEF 연차총회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이제 게오르기에바 그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테라 USD와 루나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으로 뒷받침이 되면 안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상장을 하거나 할 때 되게 어떤 자산이 있거나 뭐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뭐 이런 현금 보유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코인들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20% 수익을 약속하고
계속 돈을 받았지만 결국은 피라미드가 그런 구조 아니에요. 나중에는 피라미드가 수익이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그걸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결국 산산조각이 난다. 이걸 바로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또 더군다나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라는 게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참 그 국제 시장에서 보면 마침 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소위 말하면 뭐 김치 코인이라고 하나요? 뭐 이것이 표적에 올랐다는 것도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런 부분이. 예. 그래 어쨌든 지금 코인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 저희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굉장히 불안한 관점에서 보지만 또 한 가지는 긍정적 측면에서 보는 측면도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지난 3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방 정부 차원의 첫 디지털 자산 전략을 수립을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실 미국의 뭐 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료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걸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은 이미 2014년도부터 이 CBCD 어떤 그런 디지털 화폐 자산 거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뭐 올해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실제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들이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걸로 실제적인 구매 활동을 직접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상당한 부분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제도권 안에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특히 6가지 그 행정명령을 하면서 의미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대목을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기축통화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여전한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이 디지털 자산에서도 혁신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불안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 미국 뭐 그리고 각국의 97개국이 이미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작년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거든요.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하지만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는 디지털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이고, 그 얘기가 오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을 잠깐 저 책 좀 줘보세요. 네. 아까 보니까 네. 이 책하고 이 책하고 가지고 공부하시던데 네네. 공부도 하고 이제 확인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홍익희 선생이 쓴 거잖아요. 네. 이게 이 양반 이제 와서 이걸 기획할 때 기획안 가지고 할 때 이제 저희가 참 괜찮게 서로 의사소가 소통된 것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 가상화폐가 제3차 화폐혁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화폐의 발명, 그 전에 물물 교환하고 이러던 것에서 이제 화폐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 첫 번째 혁명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축통화.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뭐 데나리우스 내지는 최근 돼서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뀌었고 세 번째가 이제 신뢰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거에 탄생이 이렇게 보면 저도 이 책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표지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 책이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근데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실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가상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혹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또 어제 기사 음모론적인 시각이죠. 그리고 또 아니 실제적으로도 지금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게 바로 유태인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행권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등장의 전망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좀 바라보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망 난조 이후에 네. 이게 이제 주가 하락, 뭐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뭐 부동산 하락, 또 네. 물가 상승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도권에 대한 아웃사이더 격인 가상화폐가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그쪽 업계 사람들 정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편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좀 경제가 꼬이면서 매를 맞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빠질 때 사는 것이 뭐 책임은 못 지지만 나쁘지는 않은 투자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거는 네. 요새 그 젊은 직장인들 그다음에 뭐 좀 투자 좀 해보려는 분들이 굉장히 그 우울해요. 제가 따져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세 가지 파트에서 줄고 있습니다. 첫째,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사람들 금리 부담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이 집을 안 산 사람은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통계에 보면 월세, 전월세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돌파했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물 물가, 허다못해 뭐 된장찌개 하나 사먹는 것도 지금 1,000원, 2,000원씩 오르고 있어서 물가 인상이 되고 물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나의 실질적인 진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밥값도 오르고 해서 수입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우울함에다가 또 투자에 손댄 분은 주가가 됐든 뭐 내지는 코인 값이 됐든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울한 네. 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유튜브 생방송 진행되고 있는 시각이 5시 8분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댓글이 아주 적지만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뭐 관료 중에서도 퇴직 관료 전성시대다. 그 172 소울님이 얘기했고요. 김동호 다들 모피아. 크크크. 우주소년님, 김 PD님 보여주세요 하셨어요. 김 PD님 스스로 셀프 카메라 보여주세요.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냥 신비의 김 PD로 좀 남겨주시고요. 소울님 이랬어요. 콘텐츠는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 엄숙한 듯합니다. 우리가 좀 엄숙해 이상하게 좀 올드한가요? 뭐 야자수 티셔츠라도 입고 나와야 되나? 예. 중간중간에 매 대표님의 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손석구 같은 핫한 인물을 깜짝 인터뷰하면 동접자가 급속하게 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갖고는 안 된다 이 얘기야 지금. 두 사람 뭐 인맥이 넓으시니까 다음에 좀 데려와 보시죠. 아세요? 예? 제 손석희 동생 아닙니까? 어? 드라마 주인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기 나오는 거죠. 그 저 드라마에 나오는 예? 저 뭐죠? 뭐 인맥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죄송해요. 어제 누가 와서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가는데 이 식탁에서 두나무가 조만간 IPO를 하는 모양이에요. 뭐 천문학적인 금액을 예상하고 있던데 정말로. 예. 그 얘기를 왜 갑자기 지금? 아니 뭐 혹시 뭐 그 이런저런 잡다한 인맥이 던지고 가는 말도 있다 이 말이죠. 예. 아니 저는 지금 손석구 얘기하다가 손석구는 지금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손석희 앵커 그거죠? 동생이랍니다. 예. 저 지금 8편까지 봤거든요. 8편까지 봤는데 하도 요즘에 지난주에 제가 사실 여기자 3명하고 식사를 하는데 나의 해방일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자란 표현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기자 3명인데 한 3시간을 이렇게 밥 먹으면서 나의 해방일지에 대해서 동시에 차례차례 들어왔는데 저보고 오프닝 하자마자 밥 먹기 전에 이제 차례차례 들어왔는데 다 해방일지 보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주말에 지금 8편까지 오늘까지 봤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그 손석구라는 이 인물이 상당히 미스테리야. 저는 잘 많이 봤던 친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딸에게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서진이다. 쉽게 얘기하면 집안이 굉장히 부자고 뭐 그래서 연기 생활은 취미로 한다. 근데 굉장히 생긴 건 뭐 없어 보이던데 상당히 집이 부자 출신이라는 거. 이런 얘기하면 지금 난리 나나요 팬들이? 예 어쨌든 뭐 그분 잘 한번 데려와 보세요. 예, 전 뭐
예. 저도 드라마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한 40분 정도 저희가 예, 좀 하기로 예. 했잖아요. 지난번에 너무 길게 끌었다가 좀 반응이 썰렁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짧게 해서 30분. 30분? 예, 예. 우리 저 시청자들이 시간을 아껴드려야죠. 이러다 제가 잘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네. 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민 소장 민경중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얘기를 좀 많이 한 매 대표 김현중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좀 더 재미있는 정말 재미의 포인트를 둬서 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석구가 나오는 그날까지 파이팅! 화이팅!